총기 거래가 있어요. 총기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쏘는. 그래서 제 여학생이 맞아 죽었잖아. 여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심각하게 연구실에 왔어요. 얘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근데 저도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울고 와서 교수님 저 어떡해요? 그래, 이 가상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하고 똑같은데 오늘은 저 메타버스 관련주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영상이 이제 주식 동영상으로 아니, PD님 그 개인적인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이 좀 돈이 될까 이걸 우회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 아니 요즘 너무 메타버스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네.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메타버스가 대략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면 라이프 로깅 그래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갤럭시나 이런 데서 기능을 넣는 뭐 만복에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S 기능을 넣으면 어디로 이동했다는 게 다 찍히거든요. 네네. 하나의 앱에다 기록이 된다. 이런 걸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그러죠. 또 한편은 뭐 미러 월드, 현실하고 똑같은 세계를 뭐 만드는 이제 그렇게 한 장르가 있고, 또 하나는 버추얼 월드, 그래서 가공의 세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하나의 장르. 메타버스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 그냥 비빔밥.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료가 각각 따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도 있고 AR도 있고 VR도 있고 라이프 로깅도 있고 막 있었는데 그거 전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뚝 그어가지고 자, 다 들어와라. 메타버스가 지금 자꾸 사람들이 이제 용어가 혼란스러워. 온갖 기술적 기준들, 컨텐츠 기준 다 모아서 그냥 다 메타버스 하자. 우리 메타버스 패밀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메타버스, 나도 메타버스, 뭐 다 AR도 메타버스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게 문제고 사기의 소지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러잖아요. 뭐 다 모여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장르의 분류 체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다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그러면 기존의 분류는 뭐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닌데 왜 새로운 개념으로 모은 건가요? 장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주가 올라가고 본인도 투자하시면서 왜 이러세요 정말? 그러니까 이걸 극단으로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카테고리 라이프 로깅이라는 그 개념도 있었어요. 나이키 같은 네.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메타버스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마치 이제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개념처럼 이게 다 이렇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유행어처럼 한때 지나가는 유행어처럼,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과거에 가상세계라는 그 많은 고민들과 축적된 연구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고 기존의 게임조차도 메타버스로 집어넣어버리면서 마치 메타버스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세계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의 대부분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포트나이트 등등을 보면 다 게임이거든요. 로블록스는 게임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게임은 또 아니에요. 로블록스는 뭐 어떤 건가요? 로블록스는 전 세계 초딩들의 놀이터라고 이야기하면 쉽죠. 그냥 아바타가 들어가서 친구들 아바타하고 막 몰려다니면서 그냥 놀이터에서 막 이 모래 뒤집어 쓰고 논다고 생각하면 돼요, 초딩들이. 그러니까 저는 로블록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어렸을 때 내가 노는 거랑 참 비슷하다. 시골에서 막 온갖 데 산과 들을 다니면서 온갖 말썽을 부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거기 볏짚 그거 해가지고 그 개구리 뒤에 이게 항문에 바람 나가지고,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동물 보호라든지 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로블록스 내에서는 그냥 아바타가 들어가서 캐릭터가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게임들, 진짜 좀 유치하고 소박해요. 그리고 두 번 할 수 있는 게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르르 한 대여섯 명이 몰려가가지고 게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재미없다 가자. 또 우르르 빠지고 옆 다른 게임 이걸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유저들이 뭐 3억 명 뭐 이러잖아요. 제가 주소들은 로블록스는 뭐 게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막 초등학생이 서로 팔고 그걸로 등록금 걸고 뭐 이런 얘기.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임을 가지고 만든 게임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또는 게임뿐만 아니라 만든 컨텐츠나 거기 그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을 누구에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 툴의 이슈예요. 유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UI를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가상현실. 가상 세계, 그러니까 가상 현실이라는 것은 VR을 말하는 거고 네. 가상 세계. 그러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있었던 세컨 라이프가 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세컨 라이프. 저도 세컨 라이프 관련돼서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심지어는 저는 세컨 라이프에서 강의도 했었어요. 중앙대를 만들어서 건물 지어서 강의실 만들어서 세컨 라이프 안에요. 안에서 강의를 하셨다고요? 네. 아마 그런 시도도 그 당시에 국내에서 아마 제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가상세계 중앙대를 짓고 강의실 만들고 그다음에 한 학기를 수업을 했고 그러니까 매 그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가상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2007년, 6년? 저는 선구자예요. 그것도 새로운 어떤 미래의 한 중요한 교육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세컨 라이프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예, 토요타도 자기 건물을 세우고 자동차 전시장도 만들고 벤츠가 현대차 아이고 물론 들어갔어요. 삼성, LG 국내 기업들 막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자기 빌딩 세우고 막 심지어 IBM은 거기서 리크루트도 했어요. 사원들도 뽑고 면접도 하고 뭐 그게 현실로 이어지는 리크루트. 사실 그러니까 직원을 뽑았다니까요. 개발자들. 현실에서도 IBM의 정직원이 되는 거. 되려고 리크루팅 한 거예요. 뽑는 과정을. 이게 미래다. 세컨 라이프라는 게 가상세계라는 게 인터넷 다음에 미래라고 그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는 양반들 가만 보고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세컨 라이프가 뭐가 문제였지? 그럼 세컨 라이프에서 뭐가 잘못됐지? 세컨 라이프 2.0이 되면 뭐가 개선돼야 되지? 이거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슈가 많이 안 됐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슈는 됐죠. 그러니까 근데 주로 이제 세컨 라이프에 많이 들어와 있던 게 서양 유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요. 가상세계나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는 그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철학적 기반.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나 메타버스의 철학적 기반은 동양이나 아시아적 기반은 아니에요. 서양적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 개방성, 유저들의 자유 이런 기반을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 라이프,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세컨 라이프보다 많이 그런 어떤 철학적 기반이 후퇴했어요. 오히려요? 네, 후퇴했어요. 세컨 라이프는요 모든 것들을 허용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기반의 자유예요. 유저들이 모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그게 재밌었던 게 세컨 라이프 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총기 거래가 있어요. 총기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제 여학생이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난 그 여학생이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더라고요. 세컨 라이프에서 헬리콥터를 한번 조정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고맙다고 땡큐 그러고 헬리콥터를 조정을 했는데 잘 못한 거예요. 지상에서 좀 쓰다가 땅에 쳐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화를 내더래요. 권총을 가지고 쏴버리더래요. 자기를. 근데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든지 자동 소총을 가져갖고 난사를 한 거예요. 이게 가상세계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현실의 자기하고 캐릭터를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 일체화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게 자기가 인격을 부여하고 아이덴티티가 투영되는 걸 인식을 하거든요. 그게 가상세계 캐릭터에서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세컨 라이프에서 사실은 어떤 이슈까지 있었냐면 법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법을 도입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컨 라이프 내에서 국가 간, 지역 간 분쟁을 누가 조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논의에 비춰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를 보면 아직까지 정말 세컨 라이프에서 축적했던 그 축적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정말 한심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세컨 라이프가 정말 엄청난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과제를 던져줬어요. 가상세계,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그게 왜 세컨드 라이프가 죽어버렸고 왜 망했어요? 그렇게 얘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상세계, 그러니까 메타버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유저가 빠져버리면 그건 죽어버려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서라도 유저들을 일단 모아야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이 재미를 주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컨드 라이프에서 뭐 어떤 이슈가 논란이 있었냐면 19금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 아바타 보면 그 제 사진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머리숱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모자도 만들어줬어요. 빵 모자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이제 제 이제 수업을 준비할 때 제 조교한테 아이디를 줘가지고 이제 수업 준비를 해서 캐릭터를 세팅을 하잖아요. 세팅을 하는데 갑자기 딱 수업을 들어갔더니 모자가 안 보여요. 모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그 캐릭터를 벽에 부딪혔는데 모자가 벽에 빨려 들어갔대요. 야 그거 좀 그야 너 찾아와. 그래. 그거 어떻게 찾아요? 버그인 것 같습니다.